장예원의 시네타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할 때, 그 영역 너머로 자신을 넓혀갈 때 슈퍼히어로가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 순간 마법 같고 기적 같은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필요한 순간 스스로 강해질 때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세상을 떠난 블랙팬서의 배우 체드윅 보스만이 어느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에요. 갑작스런 사망 소식과 함께 블랙팬서 촬영 당시 투병 중이었던 사실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고통 속에서 스스로 한계를 넘어선 그는 이미 히어로였습니다. 와칸다 포에버. 여기는 시네타운입니다. 2020년 8월 31일 월요일 장예원의 시네타운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 블랙팬서에서 Pray For Me 였어요. 블랙팬서 개봉 당시에 체드윅 보스만이 인터뷰를 하다가 눈물을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촬영 중에 암투병 중인 두 어린 친구를 만났는데 애들이 그랬대요. 부모님이 이번 영화 개봉 때까지만 힘내보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는 크리스마스 또 생일을 기다리는 것처럼 바로 내가 그 아이들이 기대하는 순간에 살고 있는 거다. 두 어린 친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았다. 그때 그 인터뷰가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고통스러운 수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영화를 찍었을지, 또 동료 배우 조시 게드에게 보냈다는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세상에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와 폭풍우가 그쳤으니 밖으로 나가서 숨을 깊게 쉬어봐. 이 순간을 호흡하고 이런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주신 신께 감사해. 맑은 하늘이든 구름 낀 흐린 날이든 우리는 신이 주신 것들을 매 순간 즐겨야 해. 김무겸 씨도 체드윅 보스만, 하늘에서는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5407님, 모두에게 희망을 준 와칸다의 왕,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것 같아요. 배진영 씨가 8월의 마지막 날인데 또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중요한 시기인데 모두 힘을 내자고요. 곧 우리가 꿈꾸는 좋은 날이 오겠죠. 오늘 2부에 21세기 폭신의 대 월추 디즈니 무비 배틀 코너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하는 팽팽한 접전 속에 현재 스코어는 5대5 동점인데요. 다시 승기는 누구 손에 쥐어질지 오늘 대결도 기대해 주세요. 열렬한 응원과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1077 단문 50원 고릴라로 영화가 필요한 순간도 기다리고 있어요. 긴 사연은 장예원의 시네타운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장예원의 시네타운, 이 시간은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이카운트 ERP, 지벤세이프티, 올바른 소파 자코모, 덕계역 대광 로제비앙,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이부자리, 원할머니 보쌈족발, 메리츠화재, 팀 오투, 삼성증권, 신도림 테크노마트와 함께합니다. 신 속에 숨은 퀴즈, 신의 퀴즈. 이번 주 신의 퀴즈는 늦여름 남양 특집 코믹 호러 영화 모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볼 영화는 손예진, 이민기 주연의 로맨틱 호러 코미디 오싹한 연애예요. 길거리 공연을 하던 마술사 마조구는 음산한 기운을 내뿜는 관객 열의를 보고 호러 마술쇼의 아이디어를 얻게 되죠. 그녀를 영입해 함께 공연을 하면서 마술쇼는 대박이 나는데요. 사실 열의는 학창시절 사고 이후 계속 귀신이 보이고 끊임없이 귀신이 꼬이는 후유증이 있었죠. 마조구는 혼자 사는 열의 집에 찾아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꼬마 귀신을 등에 업고 돌아오는데요. 한밤중에 거울을 보다가 등에 업힌 꼬마 귀신을 보고 오싹해진 조구는 열의를 집으로 불러 귀신을 쫓아달라고 합니다. 바로 그 장면, 신의 퀴즈. 간 줄 알았던 꼬마 귀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샵 1077 단문 50원 고릴라로 정답과 재밌는 오답 보내주세요. 근데 간 거 같죠? 이상하네. 한 번 업힌 애들은 잘 안 가는데. 안 가면 주로 어디에 있는데요? 그냥 업혀 있죠. 그대로 있어요. 지금 내 뒤에 있죠? 이게 어떻게
퀴즈. 간 줄 알았던 꼬마 귀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김미란 씨, 마스크 안에 꼭꼭 숨었다고. 6875님, 내 마음속에 저장. 1075님, 예디, 뒤에 돌아보지 마요. 용영훈 씨도 예디 뒤에 있는 아이 성이 이씨고 이름은 뿜이래요. 이쁨. 여기 뒤에 있군요. 그리고 5966님, 꼬마 귀신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거죠. 최태영 씨, 내 손바닥 안에 있소이다. 종필 씨가 텀블러 안에 숨어 있다고. 분홍색 텀블러라던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갖고 온 텀블러, 보는 라디오 보시면 제 뒤에 이쁨 있고요. 제가 갖고 온 분홍색 텀블러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조구의 등 뒤에 계속 엎여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이 공포영화 보면 뒤에 귀신 엎여 있는 거 너무 무섭습니다. 이슬 씨, 제가 어깨랑 허리랑 항상 뻐근한데 설마 귀신이? 그 귀신은 바로 스마트폰 귀신이라고. 스마트폰 좀 그만 봅시다. 구자춘 씨, 날씨가 습하고 후덥지근했는데 이 영화 다시 들으니까 오싹해지네요. 오답자,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번 주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도 있습니다. 영화 테넷 CGV IMAX 초대권, 영화 테스와 보낸 여름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샵 1077, 단문 50원, 고릴라 열려있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날씨도 좀 후덥지근하고 습하고 기분 좋아지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시네타운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뭐 있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행복을 들려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저의 행복은 시네타운 할 때인 것 같아요. 1750님이 늦었습니다. 노래가 신나네요. 제목이 뭐예요? 영화 어글리돌에서 Couldn't Be Better 였어요. 너무 좋은데요? 문자 주제랑 노래가 딱이었어. 김윤정 씨가 제 행복은 아침 출근할 때 마시는 고소한 아이스 라떼. 미란 씨는 저의 행복은 제로 콜라. 왠지 죄책감을 덜어놓고 마실 수 있어서요. 김윤상 아나운서도 꼭 제로 콜라 마시더라고요. 1185님, 늦은 저녁 집에서 선풍기 틀고 창문 열고 빔으로 보는 소소한 영화 한 편. 김미연 씨는 제가 요리한 거 애들이 먹고 엄지척 해줄 때 행복은 멀리 있지 않은 거죠. 진짜 너무 맛있을 때 해주는 거잖아요. 2410님, 저의 행복은 월급 탈 때요. 모두의 행복 아닌가요? 진짜 저도 요즘 출근길이 엄청 소중하더라고요. 저의 행복입니다, 요즘. 진짜 8년 동안 꼬박꼬박 이 길을 지나다녔었는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또 빨리 지나갔는지 새롭더라고요. 최정임 씨, 그래도 아침에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오늘의 행복이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나 봐요. 저도 늘 에어컨 틀고 출근했는데 오늘 창문을 열고 선선한 바람을 맞으니까 진짜 가을이구나 느낌 들던데요. 임진영 씨, 행복. 다이어트에서 작아서 못 입던 옷이 쑥 들어갈 때 겁나게 행복합니다. 9305님, 제품에 안겨있는 딸이 조금씩 크는 거 느낄 때 뭉클하게 행복하다고. 저는 퇴근하고 나서 차에 30분 앉아있을 때 노래 그 안에서 혼자 듣고 좀 일어나거든요. 그때 행복하던데요. 영화 친니 친니에서 러버스 콘체르토 준비했고요. 저는 무비 배틀로 돌아올게요. How gentle is the rain. 무비 배틀 21세기 폭신의 월추 뒤준이 맞춤형 영화 추천 대결 코너 월요일 추천 영화 뒤지는 엉준 영화 유튜버 엉준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엉준입니다. 5407님이 네. 오늘 의상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 생각나네요. 그렇네요. 제가 초코맛, 어제 딸기맛. 네. 먹었던 아이스크림 색깔이 다 들어있어요. 정말로. 초코맛 이상한 나라 다 있습니다. 강지선님께서는 엉준님은 언제 행복하세요? 예디를 이겼을 때 진짜 언제 행복하세요? 제가 이겼을 때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어서 맞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지. 알겠습니다. 5대 5잖아요. 네. 오늘의 추천 의뢰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최길준님의 사연입니다. 아내가 생활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아이 유치원 등원한 시간에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시작한 첫날 돌리다가 너무 힘들어서 집에 택시 타고 왔습니다. 하루 일한 일당보다 택시비가 더 나왔습니다. 택시비만 2만 원이 나왔거든요. 전단지는 18,000원 벌었고요. 휴, 그냥 집에 있으라니까. 아내 혼자 집에 있는 동안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푹 빠져서 볼 수 있는 시간 순삭 영화 추천 부탁드립니다. 와,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음. 예쁘네요. 생활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그쵸. 전단지 아르바이트 쉬운 일 아닌데 맞아요. 아르바이트 학창 시절에 많이 해보셨나요? 그렇죠. 20대 대학생 초반에 때, 예, 그쵸? 정말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 역시 그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건 택배, 아, 상하차. 그 친구들하고 좀 이제 큰 돈 벌어보겠다고 그게 많이 주니까 했는데 맞아요. 지금은 생각만 해도 온몸이 쑤실 정도로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택배 같은 거 받아서 네네. 박스가 좀 찌그러져 있어도 아무런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럼요. 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 시즌 택배가 많이 몰리는 그렇죠. 시즌 있잖아요. 네. 그때 확실히 이 택배 아르바이트 많이 하더라고요. 음. 와, 근데 진짜 이런 상황일 때 음. 어떤 영화 보면 좋을지 아내 혼자 집에 있는 동안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진짜 푹 빠져서 볼 수 있는 시간 순삭 영화를 추천해 달라고 하셨는데 어떤 영화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시간 순삭 영화죠. 톰 크루즈 주연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SF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파격적인 형식으로 단 1초도 눈을 뗄 수 없는 스릴러 네. 영화. 제가 왜냐면 1초도 눈을 못 뗐거든요. 이 아, 영화를 정말요? 보면서. 네. 영화관에서 보면서. 확인을 못 해봐서. 네. 서치 아, 가져왔습니다. 네. 아, 이때 이 서치 예고편만으로도 굉장히 핫했었거든요. 아, 정말 재밌는 영화였죠. 네. 마이너리티 리포트가요. 속을 네. 뻔했네. 21세기 폭신의 월츠 디즈니 대결 1라운드부터 가볼게요. 이 영화를 추천하는 추천 포인트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수 있는 블록버스터 영화인데요. 영화의 러닝타임이 무려 2시간 25분이나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2시간 넘는 영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와서 1시간 좀 지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유일한 영화인데 실제로 제가 이 영화를 고등학생 때 네. 극장에서 보고 나서 와 영화 진짜 빨리 끝났다. 90분짜리 영화인가 하고 시간을 딱 봤는데 2시간 반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서 딱 이 사연을 듣자마자 이 작품을 가지고 와봤고요. 또 이 작품이 2002년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영화의 기획이 98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면 이게 미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된 기술들과 또 과거에 그 상상했던 것들을 비교해보는 재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비교해 보면서 영화를 즐겁게 볼 그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추천 포인트였고요. 이번에는 서치 추천 포인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러닝타임 102분 동안 단 한 장면도 직접 카메라로 찍은 장면이 없습니다. 아, 너무 진짠가요? 놀랍지 않나요? 네. 네. 그럼요. 주인공의 휴대폰 영상통화, 문자 메시지, 모바일 영상 맞아요. 기록, 뭐 SNS 게시물, 인터넷 뉴스, CCTV 화면으로만 구성된 영화입니다. 이게 가능해 싶지만 정말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새로운 형식의 스릴러입니다. 실종된 딸을 추적해가는 과정 자체도 반전에 반전을 더해서 흥미로운데 화면을 구성한 아이디어 때문에 저도 진짜 감탄하면서 봤던 영화고요. 그리고 또 반가운 건 주인공이 한인 가족입니다. 아. 모든 배우가 한국계 배우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배우 존조가 실종된 딸의 아빠로 나오고요. 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의 금성무 역으로 나왔던 조셉 리가 삼촌, 한때 가희, 손담비와 함께 걸그룹으로도 활동했던 사라손이 엄마로 나오고요. 아. 실종된 딸 역의 신인 배우 미셸 라까지 온 가족이 모두 한국계 배우로 캐스팅이 돼서 친근감 있게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실종돼서 이렇게 추적해가는 과정의 영화들이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대결 2라운드 영화 소개 가볼게요. 2054년의 미래 워싱턴 DC 살인사건을 미리 예견해 범죄를 예방하는 범죄 예방관리국의 팀장 존 앤더튼은 3명의 예지자들이 목격한 살인사건의 영상을 분석해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 그리고 용의자를 알아내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하죠. 워싱턴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던 찰나 새로운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존 앤더튼이 예고됩니다.
영상 속에서 생전 처음 보는 피해자와 장소 그리고 용의자가 자신임을 알게 된 존은 그토록 신봉하던 범죄 예방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죠. 시스템의 결함을 찾아내기 위해 사건을 예지하는 3명의 예지자 중 다른 예언을 하는 예지자의 소수 의견, 즉 마이너리티 리포트만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상황은 결국 예언대로 살인을 저지를 현장으로 존을 몰고 갑니다. 과연 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가까운 미래 범죄 예측 시스템을 둘러싼 액션 블록버스터 마이너리티 리포트입니다. 자,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줄거리 만나봤고요. 이번엔 제가 영화 서치의 줄거리 소개해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잃고 딸 마고와 단둘이 살고 있는 데이비 킴. 딸은 엄마 잃은 슬픔을 안고 지내지만 아빠는 아픈 상처를 건드릴까봐 엄마 이야기를 피하며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밤새 공부를 하겠다고 나간 마고가 집에 들어오질 않는데요. 밤 11시 30분에 부재중 전화 3통이 와 있었지만 데이빗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 전화를 받지 못하죠. 다음 날 아침 딸은 학교에도 나오지 않고 만난다던 친구들은 마고가 연락이 되지 않아 자기들끼리 캠핑에 다녀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데이빗은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담당 형사 로즈메리가 찾아와 마고에 대해 물을 때 자신이 딸의 친구 연락처 하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때부터 딸이 남긴 단서를 찾아 딸의 노트북과 SNS를 샅샅이 뒤져보기 시작하는데요. 문제없이 잘 지내는 줄로만 알았던 딸의 상상도 못한 행적들이 하나둘 밝혀집니다. 마고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데이빗은 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와, 김태근 씨가 서치 그알 매니아인 저희 부부의 취향 저격인 영화였습니다. 마치 서양판 그것이 그러네요. 알고 싶다를 보는 예. 느낌이랄까요? 저랑 똑같은 마음을 느끼셨군요. 6219님께서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한 표요. 전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본 걸 감사해요. 개봉한 지 10년이 훌쩍 넘은 영화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진짜 이럴 때는 좀 놀라운 것 같아요. 다시 봐도 이게 20년 전 영화라고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재밌었고 지금 봐도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런 영화들은 진짜 인기 있고 잘 만든 정말 영화가 시대가 아닌가. 흘러도 늘 그럼요. 사랑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 대결 3라운드 영화 TMI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게 과거에 만든 미래를 상상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영화 속의 미래가 현실로 온 것들. 요거 조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정말 많이 가져오셨는데. TMI니까요. 네. 일단 영화 제작 3년 전부터 그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 뭐 MIT 교수, 뭐 생물학 연구원, 그리고 가상현실 기술 발명가, 자동차 디자이너 등 실제 전문가들과 함께 2054년에 미래 도시를 구상을 했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그 캡슐처럼 생긴 자율주행 자동차가 벽으로 올라갔다가 거꾸로 갔다가 하는 그런 모습들 볼 수 있고, 또 미래형 아파트,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도시 전체를 스마트 시티로 운영 중인 곳도 이제 그 준비 중인 곳도 있으니까 이런 게 또 현실에서 어떻게 다가는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영화 속에서는 그 무선 인이어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블루투스 맞아요. 이어폰의 원형이잖아요. 그런 것도 참 재밌고, 또 영화에서 조금 소름 끼쳤던 부분이 이게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눈을 스캔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광고를 추천하는 거. 사실 지금도 우리가 인터넷 습관을 이제 분석을 해서 우리에게 맞는 광고를 띄워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왔던 범죄를 예방하는 기술도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뭐 CCTV의 어떤 그 행동들을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뭐 범죄가 일어나는 지역을 미리 뭐 예측을 한다거나 어떤 특정인이 범죄를 벌일 어떤 확률을 예측하는 시스템이 실제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이루어진 것들이 몇 개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제 지금 또 만드는 미래를 또 배경으로 다룬 영화는 어떤 재밌는 소재들이 나올지 궁금하기도 해요. 내년에는 그 후에는 또 그날을 좀 그렇죠. 상상해 보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의 TMI입니다. 영화 서치예요. 감독이 인도계 미국인인데요. 너튜브에 2분짜리 구글 글래스 스판 영상을 공개했는데 24시간 만에 100만 뷰 기록을 해서 구글 크리에이티브 랩에 스카웃이 됐대요. 그 후 2년간 구글 광고를 제작하다가 27살 때 만든 첫 영화가 바로 서치입니다. 91년생 감독이고요. 동생인데. 네. 네. 저보다 동생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촬영은 13일 만에 끝났는데 편집만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화면에 그 주인공 표정이 나오지 않아도 커서의 움직임이나 뭐 타자 속도, 메시지를 썼다 지웠다 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고요. 낮인지 밤인지 좀 배경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없기 그쵸. 때문에 시계를 넣거나 사진을 넣는 식의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72년생 존 조는 워낙 동안이라서 주름을 그려놓고 맞아요. 일부러 좀 늙어 보이는 분장을 했고요. 고등학생 딸 마고 역을 맡은 미셸라는 88년생으로 영화 개봉 당시에 이미 30살 또 유부녀였습니다. 정말 동안이네요. 진짜 10대 딸로 나오는데. 네네 맞아요. 영화 TMI였습니다. 아. 재밌지 않나요? 네.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재밌었는데, 예. 서치도 재밌었네요. 네. 우리 이제 시네타운 가족들의 그 투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소개한 영화 서치, 또 엉춘 씨가 갖고 오신 마이너리티 리포트 가운데 어떤 영화가 이 사연에 더 적절했는지 투표해 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맞춤형 영화 추천 대결 코너 21세기 폭신의 달 월추 디즈니 함께하고 계신데요. 문자요. 네, 늘봄님께서 전 마이너리티 리포트요. 아니 거기서 중요한 순간 탐 크루즈 눈동자를 클로즈업 하는데 세상에 너무 이뻐. 눈동자가 잘생긴 건 무슨 일이야. 아 눈동자도 잘생기죠. 네. 이동희 씨가 서치를 보고 에이서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하는 저로서는 제품 활용을 참 못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아 다양한 기능들이 나오죠. 맞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냥 진짜 전화 받는 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문자하는 거 그쵸. 말고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쉽네요. 공부 삼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좋네요.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맞아요, 걸. 맞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 영화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자, 집계가 됐나요? 아 서치입니다. 아니, 네. 서치입니다. 이건 뭐예요, 당연히 서치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제가 졌기 때문에요. 네, 예. 저는 오늘 이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진짜 저도 시간 딱 제목 순삭. 듣는 순간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네. 역시 저희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기쁘네요. 자, 참여 방법 엄중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영화가 필요한 순간들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장혜원의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해당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별그램 댓글로도 많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 상황을 적어주신 다음에 뒤에 어떤 영화를 보면 좋을까요? 저도 사연을 좀 올릴까 봐요. 예디에게 졌을 때 어떤 영화를 봐야 위로가 될까요? 괜찮은데? 네. 제가 좀 골라서 추천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할게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사실 네. 우리가 이제 그 경쟁하는 영화이긴 하지만 다 정말 좋아하는 영화라서 저도 모르게 또 예디가 가져온 영화들을 또 응원하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서 네. 그럴 때마다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마음을 숨기기가 쉽지 않네요. 맞아요. 네. 시네타운 가족들도 오늘 두 영화 진짜 시간 순삭이니까 맞아요. 주말에 챙겨보시길 추천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네, 저는 지금까지 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영화 같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해피엔딩.